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혹시 최근 들어 집안이 부쩍 조용해졌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남편이 은퇴를 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는데도 아내의 잔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양말 좀 뒤집어 벗지 마라. 밥 먹고 바로 눕지 마라. 휴일인데 나랑 산책이나 가자며 귀에 딱지가 않도록 잔소리를 하던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어떤 남편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제야 좀 살 것 같다. 늙어서 철들었나 봐.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이 고요함은 정말 부부 사이에 찾아온 평화일까요? 오늘은 각방보다 무서운 부부의 침묵이라는 주제로 더 이상 잔소리하지 않는 배우자의 진짜 속마음과 그 이면에 숨겨진 중년 부부의 서늘한 심리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우리 부부가 겪고 있는 이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차가운 정적을 어떻게 깨야 할지 그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30년 넘게 앞만 보고 달려온 직장 생활, 치열했던 전쟁터에서 은퇴하고 돌아온 집은 낯설기만 합니다. 처음 몇 달은 아내와 부딪히는 일이 잦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이 못마땅한 듯 잔소리를 쏟아냈죠. 당신은 하루 종일 TV만 봐요? 집안일 좀 도와주면 안 돼요? 삼시세끼 차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남편은 억울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왔는데 집에서조차 편히 쉬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처량하게 느껴졌죠. 잔소리를 들을 때마다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거나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거실에 양말을 벗어두어도 하루 종일 소파와 한 몸이 되어 있어도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식사 때가 되면 묵묵히 밥을 차려주고는 남편이 밥을 먹는 동안 본인은 안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남편이 말을 걸어도 응, 아니 같은 단답형 대답만 돌아올 뿐입니다. 처음 남편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내 마음대로 쉴 수 있겠구나. 아내도 이제 내 평생의 수고를 알아주는 건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묘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집안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고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부부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치를 보며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물어봐도 당신 먹고 싶은 거 알아서 드세요라는 건조한 대답만 돌아옵니다. 남편은 그제야 깨닫습니다. 이것은 평화가 아니라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철저한 소외감이라는 것을요. 이제 아내의 입장에서 지난 세월을 돌아보겠습니다. 아내에게 잔소리는 단순히 남편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호소였고 함께 살아가자는 애절한 비명이었습니다. 양말 좀 치워요 라는 말 속에는 나의 가사노동을 존중해 주세요 라는 뜻이 담겨 있었고, 이번 주말에는 어디 좀 가요 라는 말 속에는 나도 당신과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고 싶어요 라는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은퇴 후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내심 기대했습니다. 이제는 일에서 벗어났으니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부부로서의 정을 나눌 수 있겠지.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집안일을 아내의 전유물로 여겼고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귀찮아하거나 화를 냈습니다. 끊임없이 부딪히고 상처받던 아내는 어느 순간 번쩍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이 사람은 변하지 않겠구나. 내가 벽에 대고 소리를 치고 있었구나. 기대가 사라진 자리에는 무서운 체념이 자리 잡습니다. 잔소리를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기대와 애정이 남아있을 때 화도 나고 서운함도 느끼는 법이죠. 하지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아내는 더 이상 남편에게 감정적인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밥을 차려주는 것은 그저 수십 년간 해온 의무감 때문일 뿐 그 식탁에 우리는 없습니다. 아내는 속으로 조용히 다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아. 나는 이제 내 남은 인생을 찾을 테니. 이것이 바로 아내가 입을 다문 진짜 이유입니다. 분노를 넘어선 무관심, 그리고 정서적인 이별의 준비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부부 사이의 갈등은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세계적인 부부 치료의 권위자 존 가트맨 박사는 이혼으로 가는 부부의 4가지 독이 되는 행동을 지적했습니다. 바로 비난, 방어, 경멸, 그리고 담쌓기입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마지막 단계가 바로 담쌓기, 즉 침묵기입니다. 첫째, 기대의 상실과 정서적 단절입니다. 배우자가 입을 닫는다는 것은 더 이상 당신에게 기대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부부관계에서 갈등은 역설적으로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갈등조차 포기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의 존재 자체가 내 삶의 행복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판단해 버린 것이죠. 둘째, 각방보다 무서운 심리적 별거입니다. 방을 따로 쓰는 것은 단순히 코골이나 수면 습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철저히 서로를 외면하는 침묵은 심리적 별거 상태를 의미합니다. 물리적인 거리는 좁힐 수 있지만 심리적인 거리는 한번 멀어지면 좁히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셋째, 나를 향한 집중 그리고 조론의 준비입니다. 잔소리를 멈춘 배우자의 시선은 이제 부부에서 온전히 나 자신에게로 향합니다. 과거에는 우리 남편이 왜 저럴까 고민했다면 이제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까를 고민합니다. 경제적인 이유나 자녀들 때문에 법적인 이혼은 미루더라도 정서적으로는 이미 결혼을 졸업하는 조론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은 취미 생활을 시작하고 친구들을 만나며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합니다. 그 세계 안에 배우자의 자리는 없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 갑자기 아내에게서 이제 각자의 인생을 삽시다 라는 통보를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충동이 아니라 오랜 침묵 속에서 완성된 결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침묵 속에서 부부는 영영남남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가장 절실하게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얼어붙은 침묵을 깨고 다시 연결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침묵의 의미를 뼈저리게 인정하십시오. 왜 요즘 말이 없어? 라고 윽박지르거나 편하고 좋네라며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침묵이 내가 상대방의 신호를 무시해 온 결과임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변화는 내 잘못을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둘째, 명령이나 요구가 아닌 부탁과 질문을 하십시오. 갑자기 살갑게 다가가려 하면 상대방은 오히려 경계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밥 줘가 아니라 오늘 저녁은 당신이 좋아하는 거 배달시켜 먹을까? 라고 질문해 보세요.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은퇴하고 나니 하루가 참 기네. 당신은 그동안 집에서 혼자 어떻게 보냈어? 참 외로웠겠네. 라는 공감의 한마디가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푸는 첫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역할에서 벗어나 한 명의 인간으로 바라보십시오. 밥 차려주는 아내, 돈 벌어오던 남편이라는 역할표를 떼어내십시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지난 30년간 나와 함께 늙어온 짠하고 안쓰러운 동반자임을 기억하십시오. 부부는 상하관계나 고용관계가 아닙니다. 남은 인생이라는 길고 긴 여행을 함께 걸어가야 할 유일한 파트너입니다. 은퇴 후 부부에게 찾아온 정적, 그것은 결코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골마 터진 상처가 딱딱하게 굳어버린 흉터입니다. 오늘 저녁 거실 소파나 식탁 반대편에서 말없이 앉아있는 배우자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무표정한 그 얼굴 뒤에 숨겨진 깊은 외로움과 체념의 무게가 느껴지신다면 오늘 용기를 내어 먼저 말을 건네보십시오. 화려한 이벤트나 비싼 선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내가 차 한잔 타줄까? 이 자꾸 서툰 다가감이 각방보다 무섭게 얼어붙은 부부의 침묵을 녹이는 따뜻한 봄바람이 될 것입니다. 결혼의 완성은 젊은 날의 뜨거운 사랑이 아니라 나이 들어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주는 조용한 연민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두 번째 인생 2막이 차가운 침묵이 아닌 따뜻한 대화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